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화장실은 자꾸만 더 자주 가게 되고 밤에는 잠이 안 오고 낮엔 자꾸 눈이 감기죠. 약은 하나둘 늘어가는데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하루하루가 피곤한 싸움 같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병원에서 듣게 되는 말, 이제 나이 탓이죠. 그 말을 들은 순간 희망도 같이 놓아버리게 되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여러분의 부엌 찬장에 늘 있는 그 평범한 것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믿기지 않으시죠? 오늘 영상이 끝나면 약봉지보다 습관이 강하다는 걸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잠시만요.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지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범한 한 가지, 바로 식초입니다. 네, 우리가 반찬 만들 때 쓰는 바로 그 식초. 하지만 단지 요리용으로만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게 될 겁니다. 저는 평생을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며 단 한 가지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몸을 바꾸는 건 약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고 간과 신장을 회복시키고 잠을 편하게 해주고 체중까지 자연스럽게 줄여주는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가까운 건강 친구입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식초 한 병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공복 혈당 수치가 무섭게 느껴지시나요? 아침마다 손가락 끝을 찌를 때 오늘은 제발 괜찮았으면 하며 숨죽이셨던 적 있으시죠?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180, 어제도 190, 약은 3알로 늘었는데 혈당은 떨어질 기미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걱정하며 살아가는 분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혈당, 식초 한 숟가락으로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하지만 이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와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같이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식사 10에서 20분 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 마신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무려 30%나 낮아졌습니다. 게다가 인슐린 감수성도 좋아져서 몸이 당을 더 잘 처리하게 되었죠.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3가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에서 음식물이 천천히 내려가게 만들어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아줍니다. 둘째, 간에서 포도당을 만드는 양을 줄여 혈액 속 당을 덜 만들어내게 합니다. 셋째, 근육이 당을 더 잘 흡수하게 도와줘 혈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줍니다. 이 모든 작용이 당뇨약이 아닌 식초 한 숟가락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 환자 한 분은 10년 넘게 당뇨약을 드셔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하지만 식사 전 식초 한 숟가락 습관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숫자가 내려가니까 기분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날 하루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 늘 생각합니다. 몸이 바뀌면 마음도 같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식초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식초는 어떻게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식사 전 식초 한 숟가락. 큰 숟가락 기준으로 1에서 2스푼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실 필요도 너무 적게 드셔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둘, 물 한 컵에 타서 천천히 마시기. 그냥 식초만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에 타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 타면 더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셋, 식사 10분에서 20분 전에 마시기. 식사 직전보다는 약간 여유를 두고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식초 속 성분이 위에 먼저 작용하면서
혈당 상승을 자연스럽게 막아줄 수 있거든요. 넷, 어떤 식초를 고르면 좋을까요? 사과 식초, 현미 식초, 감식초처럼 자연 발효된 식초가 가장 좋습니다.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 발효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식초는 약이 아닙니다. 지금 드시고 있는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혼자 판단해서 줄이거나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꼭 담당 의사와 상담하면서 식초 습관을 함께 병행해 주세요. 식초는 보조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보조는 약의 효과도 높여주고 내 몸이 스스로 좋아지도록 도와줍니다. 하루에 3번 식사 전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는 이 습관, 지금 시작하신다면 3주 후 병원 수치표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식초는 어디까지나 음식이지 약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서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세요. 의사와 꼭 상담하며 병행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안 됩니다. 3주,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먼저 알아챕니다. 병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시죠? 혈당 수치 많이 좋아지셨네요. 요즘 뭐 드세요? 그때 조용히 대답해 보세요. 식초요. 아침마다 한 숟가락이요. 아침에 혈압계를 올릴 때마다. 혹시 이런 걱정 해보셨나요? 오늘도 150 넘으면 어떡하지? 어제는 짜게 먹은 것 같아서 더 오르면 안 되는데. 혈압 수치가 높게 나오면 하루 종일 가슴이 쿵쾅거리고 불안한 마음에 약을 하나 더 챙겨 먹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합니다. 이제는 고혈압 약 계속 드셔야 해요. 그 말에 체념하고 그냥 평생 약에 의지하며 사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식초는 고혈압 관리에 있어 그 힘을 조금씩 깨워주는 작지만 확실한 도구입니다. 일본 도쿄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식초 속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넓혀주는 산화질소의 생성을 도와줍니다. 산화질소는 우리 몸의 자연 혈관 확장제예요. 쉽게 말해 딱딱하게 굳은 혈관을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물질이죠. 혈관이 부드러워지면 당연히 피가 더 잘 흐르고 혈압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식초는 몸 안에 나트륨, 즉 소금을 배출해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소금이 줄어들면 혈압은 더욱 안정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15년 동안 고혈압 약을 드시던 분이셨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분은 하루 3번 식사와 함께 따뜻한 물에 식초를 타서 드시기 시작했고 3개월 후 혈압이 170에서 145까지 떨어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의사와 상의해서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이게 됐어요. 무려 10년 넘게 같았던 숫자가 식초 습관 하나로 바뀐 거예요. 그럼 고혈압 관리를 위한 식초 습관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 3큰술이 적당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맞춰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나눠 드세요.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에 타서 드세요. 속이 편하고 흡수도 더 부드럽게 됩니다. 식초 채소 절임도 효과적입니다. 소금 대신 식초로 절인 오이나 무는 혈압에도 좋고 입맛도 살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절대로 의사와 상의 없이 혈압약을 줄이시면 안 됩니다. 식초는 약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약이 잘 듣게 도와주는 습관입니다. 그저 식초 한 스푼의 힘이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부드럽게 만들고 몸의 순환을 조금씩 회복시킬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실천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보통 아픈 데만 신경 씁니다. 무릎이 쑤시거나 어깨가 아프면 병원에 바로 가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아프지 않게 망가지는 장기들입니다. 간, 신장, 위장 같은 곳은 처음엔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저 피곤하고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 보는 게 달라지고 작은 변화들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듣게 되죠. 지방간이 심해졌습니다. 신장 수치가 높아요. 그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식초가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집 부엌에 있는 사과 식초 한 병만으로도요. 먼저 간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간은 하루에 500가지 일을 하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간은 너무 바쁩니다. 약, 가공식품, 환경 독소까지 쉴 틈 없이 해독을 해야 하니 점점 지치고 무거워지죠.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항산화 성분은 이 지친 간을 깨우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특히 말산과 구연산은 간에 쌓인 지방을 녹이고 간세포를 다시 살아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심한 지방간 진단을 받고 식초를 시작하셨는데 3개월 후 초음파 검사에서 경증으로 호전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죠? 다음은 신장, 우리 몸의 정수기라 불리는 곳입니다. 신장은 매일 200리터 넘는 피를 걸러내며 물과 염분을 조절해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능이 떨어지는데 식초는 이런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로 만들어 신장 결석을 막고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일본 연구진에 따르면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마신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신장 기능 지표가 7% 더 개선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장, 소화 잘 안 되고 가스 차고 배가 항상 더부룩한 분들 계시죠?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당히 자극해서 소화를 돕고 장 속 유익균을 늘려 장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어르신은 매일 속이 더부룩하고 식사만 하면 답답했는데 현미식초를 식사 중 조금씩 먹기 시작한 뒤 2주 만에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간 건강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큰술을 타서 마시기. 신장 건강 하루 23큰술 나눠서 물과 함께 마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기. 위장 건강 식사 중 식초 드레싱을 곁들여 먹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물에 더 많이 희석하고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식초는 약이 아니지만 잘만 활용하면 여러분의 속 기관들을 다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습관이 됩니다. 혹시 오늘도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나요? 아무리 기다려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배만 더부룩하고 기분만 더 나빠지고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몸 전체의 흐름을 망가뜨리는 고질병입니다. 대장암 위험도 높아지고 치질, 복부 팽만, 식욕 저하까지 이어지죠. 그런데 식초는 이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놀라운 자연 습관입니다. 사과 식초에는 유기산과 좋은 균이 풍부해서 장 속 나쁜 균을 줄이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리고 부드럽게 배출되도록 도와줘요. 20년 넘게 변비약에 의존하시던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식초 물을 드시기 시작하고 한 달 만에 약 없이도 매일 화장실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인생이 바뀐 기분이에요. 그 다음은 불면증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에 겨우 잠들고 아침엔 일어나기 힘들고 그런 날이 반복되면 몸이 먼저 무너집니다. 식초는 이런 밤을 바꾸는데도 의외로 큰 도움이 됩니다. 왜일까요? 식초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신경을 안정시키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식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도와 우리 몸이 멜라토닌, 즉 수면 호르몬을 잘 만들도록 도와줍니다. 식초를 꿀과 함께 따뜻한 물에 타서 잠자기 30분 전에 마시면 몸이 차분해지고 혈당도 안정되면서 한결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시던 한 분은 이 습관을 2주간 이어가고 약 없이도 6시간 이상 푹 주무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머리가 맑아요.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만, 즉 나도 모르게 늘어나는 체중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움직임이 줄면서 살이 쉽게 찌죠.
하지만 나이 탓만 하면서 그대로 둘 순 없습니다. 식초는 체중 관리에도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식초를 하루 2스푼씩 12주 동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9kg 더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식초는 포만감을 주고 소화 속도를 늦춰 식사량을 줄이며 지방을 에너지로 쓰게 만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지방이 덜 쌓이게 도와줍니다. 운동이 힘든 어르신들에겐 이만큼 간편하고 꾸준한 관리법이 또 없습니다. 한 분은 6개월간 아무리 노력해도 빠지지 않던 체중이 식초 습관 하나로 3개월 만에 4kg 감량되셨습니다. 그냥 식사 전 식초 물 마신 것뿐인데 옷이 헐렁해지더라고요. 이제 궁금하시죠? 변비, 불면, 비만. 이 3가지를 다스리는 식초 습관 이렇게 해보세요. 변비 아침 빈속에 따뜻한 물 1컵,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불면 잠자기 30분 전 따뜻한 물 1컵, 사과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비만 매 식사 15분 전 물 1컵에 식초 2큰술 타서 마시기. 일주일만 해보세요.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고 3주 후엔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실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살에 한숨이 나시나요? 걷다가 무릎이 시큰하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시죠? 이런 변화들을 나이 들면 당연하지 하고 넘기시진 않으셨나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식초의 마지막 효능은 바로 피부, 뼈, 피로, 이 3가지를 부드럽게 회복시키는 데 있습니다. 먼저 피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는 얇아지고 탄력도 떨어지며 기미나 잡티가 늘어나죠. 식초는 이런 피부 변화에 속부터 작용하는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식초에는 알파하이드록시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새 피부 세포가 잘 자라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잡아주죠. 결국 더 맑고 생기 있는 피부로 바뀌게 됩니다. 특히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도 따라 좋아집니다. 식초가 장을 깨끗하게 해주면 피부 트러블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개월간 식초를 마셨는데 기미가 옅어지고 친구들이 피부 관리 받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다음은 뼈 건강입니다. 노년기에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 골다공증. 넘어지면 쉽게 골절되고 회복도 느려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식초는 여기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 식초가 몸의 산성도를 적절히 조절해 칼슘이 뼈 밖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고 식초 속 미네랄 성분이 칼슘 흡수를 더 잘되게 만들어줍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에 따르면 발효식품을 꾸준히 먹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식초는 가장 효과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모두를 매일 괴롭히는 피로입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다리가 무겁고 하루 종일 쉬었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을 때 그건 단순한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식초에는 유기산이 풍부해서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고 근육에 쌓인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성분들이 전반적인 활력을 끌어올려 줍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경련도 막아주고 신경 전달도 원활하게 만들어주죠. 퇴근하고 나면 늘 녹초가 되던 한 어르신은 저녁 식사 때 식초가 들어간 반찬을 꾸준히 드시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을 만큼 에너지가 돌아왔다고 하셨어요. TV 보다가 졸던 제가 요즘은 손자랑 보드게임도 하거든요. 이 모든 효능을 누리기 위한 마지막 식초 활용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 건강 아침 빈속, 따뜻한 물 1컵에 사과 식초 1큰술 섞어 마시기. 뼈 건강 식사와 함께 식초 활용한 음식 함께 먹기. 피로 회복 저녁 식사 30분 전 식초 물 마시기. 또는 저녁 반찬에 식초 활용하기. 그리고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이틀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최소 23주, 가능하다면 한 달 이상 꾸준히 실천하셔야 내 몸이 진짜로 달라집니다. 85세인 저도 지금까지 이 식초 습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진료실에서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그 습관의 출발점이 식초 한 숟가락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